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꺾이는 시점, 약간 떨어지는 분위기다라고 하면 1금융권은 금융당국의 감시를 더 많이 받겠죠. 근데 2금융, 농협 이런 데는 간섭의 약간 끄트머리에 있다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60% 나오는 걸 10% 더 해주기도 하고 이자가 약간 떨어질 것 같다면 약간 더 많이 싸게 해주고 그래서 사실 경매하는 사람들은 금리가 약간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더 큰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금리적으로도 그리고 대출 금액으로도. 오늘은 금리에 관련돼서 네. 부동산 하면 또 금리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금리가 집값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관이 매우 있죠. 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금리를 올리는 거는 물가를 잡겠다는 거고 금리를 낮추는 거는 내수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을 갖고 있으면 대출 이자가 커지겠죠.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라고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밖에서 사 먹고 이런 거를 좀 아끼게 되겠죠. 그럼 거기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체로 보면 내수 시장이 되는 건데 내수 시장이 침체되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여니까. 그러면 반대로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반대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죠. 사람들이 소비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겠죠. 내수 경쟁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죠. 대부분은 뭐 전세 끼고 살 수도 있지만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 금리가 싸지는 거죠. 임차인 분들이 전세를 찾았나요? 월세를 찾았나요? 월세를 많이 찾았었죠. 그렇죠. 왜요? 대출이자가 비싸니까. 그렇죠. 대출이자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월세는 2년 계약하면 고정이잖아요. 전세를 들어가서 대출을 받으면 고정금리여도 그게 몇 개월 이상 되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런 걸 걱정해서 고정으로 묶는 거죠. 월세로 해서.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월세 수요가 전세 수요로 몰리게 되고 대출이 싸니까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전세로 몰리면 전세값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막 다 몰리니까. 그럼 전세값이 올라가고 매매가가 지금 어느 정도 떨어져 있죠. 그럼 이게 갭이 줄어들겠죠. 몇 천만 원만 보태면 집을 살 수가 있네. 이 전세값이면 집을 살 수도 있네. 전세 찾던 사람들이 집을 살 수도 있죠. 그러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경매 투자가 더 유리해진 이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매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출을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런 데서 잘 안 받아요. 1금융권이라고 하죠. 가장 메이저 은행사들은 경매 대출을 잘 취급을 안 해줍니다. 굉장히 이제 번거롭거든요. 사실 경매 대출이.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뭐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이런 데서 하겠죠. 메이저들이 안 하니까.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꺾이는 시점, 약간 떨어지는 분위기다라고 하면 1금융권은 금융당국의 감시를 더 많이 받겠죠. 근데 2금융, 농협 이런 데는 간섭의 약간 끄트머리에 있다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레이더만 끝자락에 있어서 조금 벗어나는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60% 나오는 걸 10% 더 해주기도 하고 이자가 약간 떨어질 것 같다면 약간 더 많이 싸게 해주고 그래서 사실 경매하는 사람들은 금리가 약간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더 큰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금리적으로도 그리고 대출 금액으로도. 경매하시는 분들이 네. 전세 놓고 필피를 많이 하시지 않나요? 맞아요. 전세 수요가 네. 많아지면 더 리스크가 좀 적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경매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대부분 다주택자일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사람은 벌써 움직이고 있고 전세가 약간씩 살아나고 있어요. 어제 달린 댓글 중에도 1월만 해도 요 정도면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낙찰가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게 입찰하는 사람들도 다 생각을 해요. 보통은 월세 두려고 입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전세 두려고 하거든요. 전세가 분위기가 살아나고 전세값이 좀 조금씩 반등하려고 하니까 이제 높게 쓰는 거지. 높게 써도 내 돈이 안 묶이니까. 요즘 알짜 정보들을 솔직히 구하기 쉬운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정보로 내가 경쟁 우위에 서는 거는 힘든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내가 움직여야 돼. 실행력. 네, 그냥 너 실행해 이러면 사실 되게 무책임한 거고 왜 실행을 해야 되는지 계속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저는 뭐 교육을 통해서 해드리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제 정말 실행력 싸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은 계속 움직이거든요. 시장의 흐름보다 정보가 빠를 수는 없어요. 임장을 계속 다니고 입찰도 해보고 입찰하면서 또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 시세에 이 퍼센테이지까지 쓰는구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는 건 남들도 다 본다. 거기에서 내가 뭔가 성과를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보고 움직여야 돼. 그 수강생분 보고 느끼는 네. 게 많았어요. 대지방 사람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 맞아요. 그분이 그냥 입찰만 한 것도 아니에요. 그 7개 물건을 다 임장 가보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다 적용해가지고 저한테 피드백도 받고 좋은 가격으로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낙찰가만 봐서는 이게 좋은 가격인지 어떤 가격인지 몰라요. 내가 시장 가격 조사가 안 돼 있으면. 근본은 시세 조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안 보이거든요. 낙찰가를 보고 시세를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이런 분도 더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것도 있을까요? 사실 금리가 지금 뭐 떨어진 건 아니라서 뭔가 투자를 안 하던 사람이 한 건 없는데 뭐가 있냐면 그런 거 있어요.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너무 오랫동안 죽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결국 부동산에 얽혀있는 수많은 기업들, 업자들이 있잖아요.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수 시장이고 그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출 상품, 저금리의 뭐 대출 상품 이런 것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내가 예전에는 부채가 너무 많아서 대출이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발표된 게 DSR을 안 보겠다. 1주택자는 집을 사던 시점, 이 집을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사던 시점에 DSR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집이 없을 때 DSR을 감안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대출 상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예전에 대출이 안 나왔는데 대출이 갑자기 나오게 된 그걸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은 계시죠.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지 신경 쓰시는지. 예측하려고는 안 하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이것처럼 올라가는 건 없을 거라고 장담을 하고 아마 더 올리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 사람들은 뭐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집값만 고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수시장이라든지 경제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감안했을 때 지금 내수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분위기가 높일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동결한 게 좀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한번 보겠죠. 금리 동결하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고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죠? 그 부처님 같은 웃음? 요즘 영혼이 좀 없으신 것 같아서 약간 영원히 가득합니다.